이번 강의에서는 C++에서의 상속과 관련되어진 다형성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클래스 상속을 사용을 한다라는 점은 이미 존재하는 클래스로부터 새로운 클래스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뿐만 아니라 바로 이 다형성과 연관되어지는 특징들 때문에 상속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지니까 그 내용을 잘 정리해 둘 수 있기 바랍니다. 특히 C++에서 상속과 관련되어지는 다형성 특징은 포인터 변수나 레퍼런스로 객체를 참조할 때만 나타난다라는 점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다형성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한 가지 방식으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동안에 그 표현이 나타내지는 실제 객체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다형성이라는 개념이 제공되고 있지 않은 C 언어 같은 프로그래밍에서는 조건문을 통해 가지고서 개별적인 대상을 일일이 식별해 가지고서 필요한 처리들을 호출하도록 작성을 해줬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다형성이라는 특징이 제공되어지기 때문에 객체를 굳이 식별하지 않더라도 그저 한 가지 표현 방법으로 실행 때 객체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코드를 기술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좀 더 단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효과를 갖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C++에서 상속과 관련되어지는 다형성 특징은 오로지 포인터로 객체를 참조하거나 혹은 레퍼런스로 객체를 참조할 때만 그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점을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강의에서는 레퍼런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객체를 참조하게 되어지는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참조하는 예를 가지고서 상속과 관련되어지는 다형성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person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다음과 같이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구문은 person 객체를 지역적으로 생성을 한 것이죠. 가정하기를 메모리 5000번째 person 객체가 하나 생성되어지고 그 person 객체는 자신의 나이와 이름을 각각 생성자로 전달되어지는 인수값으로 적절히 초기화되어진 채로 사용이 되어질 것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메모리 5000번째에는 멤버 함수 부분에 대한 코드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단한 그림 구성을 위해서 함께 그려놓아 봤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5000번째에 할당되어진 person이라는 객체를 가리키기 위해 베이스 타입이 person 타입인 하나의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해볼 수 있겠죠. 이 pperson이라는 변수는 주소를 담는 변수인데 그 주소에 가보면 person이라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따라서 이 pperson이라는 변수에 이 person이라는 객체의 주소값 5000이라는 값을 넣어줌으로써 pperson이라는 포인터 변수는 person 객체를 가리킬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물론 이렇게 지역적으로 생성되어진 객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person 객체를 동적 할당해서 하나의 포인터로 가리킨다라고 하더라도 이 그림과 동일한 형태로 나타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만 이제까지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적으로 생성되었거나 동적 할당되었거나 person 객체를 포인터를 통해 가리키거나 레퍼런스를 통해서 참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person 타입의 포인터 변수나 person 타입의 레퍼런스를 선언해서 사용을 해왔었을 것이에요. 다만 오늘 다루고자 하는 상속과 관련되어진 다형성 특징에서는 이제 객체의 타입과 그 객체를 가리키거나 참조하는 포인터나 레퍼런스의 타입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에 유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결론부터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자기 클래스 타입의 포인터나 레퍼런스로 자기 타입의 객체를 가리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선택일 것이에요. 다만 베이스 클래스 타입의 포인터나 레퍼런스는 그저 베이스 클래스 타입의 객체만 가리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베이스 클래스로부터 파생되어진 자식 클래스 타입의 객체들을 가리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앞선 예에서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대학생이라는 클래스를 작성했다라고 했을 때 person 타입의 포인터 변수 pperson을 이용을 해서 현재 대학생 객체를 생성한 후에 그 대학생 객체의 주소를
p%이라는 포인터 변수에 집어넣는 것이 허용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렇게 포인터 변수뿐만 아니라 대학생 객체를 지역적으로 생성을 하고 나서 그 대학생 객체를 펄슨의 레퍼런스를 통해서 참조하는 것도 역시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할당 연산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좌변과 우변의 타입이 항상 일치한 경우에만 할당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타입이 다른 경우에는 보통 들어가는 데이터의 타입을 들어가는 쪽의 타입으로 암묵적 캐스팅해서 유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구문은 아래쪽처럼 대학생 객체를 동적 할당하고 대학생 클래스 타입의 포인터인 그 주소값을 p%이라는 펄슨 타입의 포인터 변수에 집어넣기 위해서 부모 클래스 타입의 포인터로 캐스팅해서 집어넣어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 클래스의 객체가 메모리 3000번지에 할당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3000이라는 주소값의 베이스 타입은 대학생이라는 클래스 타입이 될 거예요. 하지만 캐스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 주소값을 펄슨의 주소값이다 라는 의미로 캐스팅을 해서 p펄슨이라는 포인터에다가 집어넣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식 객체의 주소값을 분모 클래스 타입의 포인터나 레퍼런스로 캐스팅하는 것을 우리는 업캐스팅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상속관계에 있어서 현재 클래스보다 더 위쪽에 있는, 즉 부모 레벨 그 이상에 있는 클래스 타입의 포인터나 레퍼런스 타입으로 캐스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반드시 부모 클래스 타입의 포인터나 레퍼런스로 캐스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저 부모 타입의 클래스로 캐스팅하는 것이 허용되어진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 좀 유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캐스팅되어진 자식 객체는 그 자식 객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식 객체는 그냥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캐스팅한 것은 주소값이나 레퍼런스를 캐스팅한 것이죠. 따라서 이 객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객체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점에 유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C 언어 프로그램 다룰 때 어떤 하나의 포인터 변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대상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은 그 포인터 변수의 베이스 타입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대학생 객체를 대학생의 포인터로 가리킨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곳에는 대학생 객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에요. 다만 이렇게 대학생 객체를 업캐스팅 되어진 펄슨의 포인터를 통해서 가리키게 되어진다 라고 한다면 이제 이 p펄슨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에는 펄슨 객체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현재 p펄슨이 가리키는 곳에는 대학생 객체가 있는데 이러면 맞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따라서 가시적으로 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의 예를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학생 객체를 생성했다라고 한다면 가정하기를 메모리 5000번지에 대학생 객체가 생성됐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때 대학생이라는 클래스는 펄슨이라는 클래스로부터 파생되어진 클래스이기 때문에 대학생 클래스 객체 안에는 펄슨으로부터 물려받은 속성과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멤버 함수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더불어서 대학생 클래스의 객체에는 펄슨 클래스로부터 물려받은 부분뿐만 아니라 대학생 클래스 자체적으로 정의되어진 역시 속성과 멤버 함수들을 각각 갖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5000번지에는 대학생 객체가 있고 이 대학생 객체를 만들 때 사용된 클래스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속성과 행위 그리고 그 자신에서 정의되어진 속성과 행위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하나의 객체이다 라고 했었죠. 물론 부모 클래스로부터 물려받은 멤버이다 하더라도 대학생 객체에서는 그 자신의 멤버로 디스 포인터를 통해서 그대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5000번지에 있는 대학생 객체를 p펄슨이라는 펄슨 타입의 포인터를 통해서 가리키게 되어진다 라고 하면 자, 이쪽 부분은 생각하지 말고 p펄슨이라는 포인터만 봅시다. 현재 p펄슨이라는 포인터는 5000이라는 주소값을 갖고 있어요. 이 포인터 변수는 5000번지를 간접 참조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5000번지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는 실제 5000번지에 가보면 아는 것이 아니라 pperson이라는 포인터의 베이스 타입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현재 5000번지에는 person이라는 객체가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자, 5000번지에 가봤더니 뭐가 있어요? 그래요, 대학생 객체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 대학생 객체라는 것은 person 객체 플러스 알파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pperson이라는 포인터를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5000번지에 있는 객체가 대학생 객체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객체 내부에 포함되어진 이 person이라는 객체 부분만 식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5000번지에 있는 대학생 객체가 person 객체로 변화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객체 내부에 person으로부터 물려받은 속성과 행위를 모두 다 온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person의 포인터로 살펴봤을 때 5000번지가 person 객체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부모 클래스 타입의 포인터나 레퍼런스를 통해서 자식의 객체를 참조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식 객체를 참조하는 포인터를 업캐스팅 되어진 포인터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업캐스팅이 왜 필요한지는 뒤에 가서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 상황에 반대되어지는 상황을 먼저 좀 살펴봅시다. 업캐스팅에 반대되어지는 개념은 다운캐스팅으로, 이제는 파생 클래스의 포인터나 레퍼런스를 통해서 베이스 클래스의 객체를 가리키는 일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자, 다만 이런 다운캐스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 역시 그림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person이라는 객체가 메모리 5000번지에 할당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그 5000이라는 주소값을 person의 자식인 대학생 클래스 타입의 포인터 변수 pstud라는 변수에 저장했다라고 했을 때, 자, 역시 이 pstud라는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그 포인터 변수가 간접 참조하는 곳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는 그 포인터 변수의 베이스 타입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현재 pstud의 베이스 타입은 대학생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서 5000번지에 가보면 대학생 객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아까와는 달리 이 5000번지에는 대학생 클래스의 일부분인 person 객체 부분은 존재하지만 대학생 클래스 자체에서 추가되어진 멤버 부분들은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다운캐스팅 되어진 이 pstud라는 포인터의 사용을 허용해주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5000번지에 있는 부모 영역뿐만 아니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자식에서 추가되어진 멤버까지도 접근하려 하는 일들이 발생되어질 수 있고, 이는 존재하지 않는 영역을 접근하게 되어져서 현재 객체에 할당되어지지 않은 영역을 접근하게 되어져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업캐스팅과 달리 다운캐스팅은 기본적으로 허용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컴파일 때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질 것이고, 물론 컴파일 오류를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 클래스 타입의 객체에 대한 주소값을 자식의 클래스 타입의 포인터로 명시적 캐스트하게 되어져서 저장해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할당 연산과 좌우변이 모두 다 대학생의 포인터가 되어지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 없이 프로그램이 컴파일 되어지고 실행되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운캐스팅 되어진 포인터를 통해서 이런 멤버들에 접근하려고 하는 순간 런타임 때 심각한 오류가 발생되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 유의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업캐스팅과 달리 다운캐스팅은 기본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다. 명시적 형변환을 통해서 당장은 컴파일 오류를 회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런타임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다운캐스팅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다운캐스팅을 유용하게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이냐면 앞서서 살펴봤던 업캐스팅 되어진 포인터를 필요시 명시적 형변환을 통해서 다운캐스팅하는 것은 허용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대학생 객체를 부모 타입인 person 타입의 포인터로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 pperson이라는 포인터를 통해서는 대학생 객체의 온전한 부분이 아니라
그 중에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진 영역만 접근할 수 있었잖아요. 따라서 대학생 클래스 객체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영역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서 추가되어지는 영역까지, 즉 대학생 객체의 온전한 영역들을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포인터가 아니라 내 자신의 포인터를 통해서 접근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pperson이라는 현재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 주소값을 대학생의 포인터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자, 얘도 모두 다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그저 5000이라는 주소값을 넣어주면 되는 것이에요. 다만 부모 타입의 포인터 값을 자식 타입의 포인터 변수에 할당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명시적 캐스트 연산자를 통해서 자식 타입의, 좀 더 명확히는 원래 내 타입의 클래스 타입의 포인터로 캐스팅해서 유지하는 것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유효한 다운캐스팅의 예를 그림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자, 메모리 5000번지에 대학생 객체가 생성되어 있고, 이 대학생 객체를 pperson이라는 업캐스팅 되어진 포인터로 참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때 pperson이라는 포인터를 통해 가지고서는 5000번지에 있는 대학생 객체 중 부모 클래스 영역만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지는 한계가 있었죠. 따라서 대학생에서 추가되어진 멤버까지도 온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0이라는 주소값을 대학생의 포인터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주도록 해보자 라는 거예요. 즉 pstud라는 포인터 변수를 두고 pstud라는 포인터 변수에 5000번지라는 주소값을 그대로 넣어주게 되어지면, 이제 이 pstud라는 대학생 클래스 타입의 포인터를 통해서는 5000번지의 대학생 영역만큼, 즉 현재 객체의 온전한 부분에 다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다만 부모 클래스 타입의 포인터를 자식의 포인터 변수에다가 직접 할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컴파일러에 의해 허용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업캐스팅 되어진 경우와 달리 명시적 캐스트 연산자를 통해서 반드시 내 클래스 타입, 즉 현재 업캐스팅 되어지기 전의 객체의 포인터 타입으로 명시적 캐스트 연산을 수행을 해줘야 한다라는 점에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pstud라는 포인터를 통해서는 5000번지를 접근을 하되 대학생 객체에서 할당되어지는 모든 영역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